어리거나 50세 이상은 좋은 탄수화물 섭취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재밌네요. 어리거나 네. 50세 이상. 사실 어렸을 때 말 잘 듣잖아요, 아이들. 네, 어렸을 때 식습관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뭐 식초나 소금을 숟가락으로 퍼드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꿀 같은 거 막 퍼서 드시는 분들 주위에 있어요. 짠맛이나 신맛은 농도가 높아지면 그냥 불쾌감을 주는데 이 단맛은 농도가 높아도 여전히 달콤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단맛을 느끼는 미각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어른보다 훨씬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게다가 이 인스턴트에 들어있는 뭐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ADHD라는 질병과 연관성들 또 단 과자를 먹어서 요즘 애들이 참을성이 없고 막 굉장히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50세 이상의 경우는요. 이제 갱년기가 되잖아요. 갱년기에 성 호르몬들이 떨어지면 이제 우울합니다. 활력이 떨어지죠. 이때 활력을 찾고자 본능적으로 단계 땡기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때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하시고 달콤한 그 나쁜 탄수화물 막 드시면요. 역시 여성 뭐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이 훨씬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좋은 탄수화물을 찾아 드셔야 됩니다. 네. 예전엔 없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입맛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먹일까요? 네, 그래서 이 단순 탄수화물의 문제는 혈당이 널뛰게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식단이 중요한데 우리가 새끼 밥 먹잖아요. 밥을 네. 꼭 바꿔주셔야 돼요. 통곡밀, 잡곡 위주로 꼭 구성을 해주시는데 또 단순당 못 먹게 할 수는 없죠. 네. 세계보건기구 기준이 25g 이하인데요. 콜라 한 잔 28g이에요. 아. 식당 가면 리필해주죠. 굉장히 작은 양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못 먹게 할 수 없고 대체해 줘야 되는데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생선이 좋겠고 식물성 두부나 콩 같은 거 건강한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또 혈당 널뛰기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게 섬유질이죠. 그래서 역시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20에서 25g 정도인데 사실 좀 아이들은 힘들긴 하지만 이 잡곡밥 한 두 끼에다가 건더기가 많은 국에다가 나물 반찬이 두 개 김치 포함해서 들어가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어머니의 식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말보다 행동을 보고 닮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식단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식습관을 형성을 하겠죠. 찔리네요. 어른도 잘 먹어야겠죠. 네. 어른의 경우는 어때요? 네, 어른의 경우 이 탄수화물의 문제는 단순한 식단이 문제죠. 네. 우리 요번 여름에 더우셔서 막 단호박, 뭐 감자 고구마로 때우셨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반찬 드신 분 계신가요? 네, 반찬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아. 짜장면도 단무지만 먹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단순하게 섭취했을 때와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었을 때 인슐린 분비라든지 혈당이 올라가는 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국수 먹고 싶다, 잔치국수 하시는데 김치만 드시지 말고요. 거기다 꽁치 아니면 뭐 닭가슴살 같은 거 아니면 야채를 아주 많이 숭숭 썰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하면서 뭐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단백질이 어우러져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도 천천히 자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탄수화물 똑똑한 섭취법 보겠습니다. 당뇨, 신장 환자는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세요. 네, 우리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당뇨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런 고혈당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 버리면은 우리 설사, 뭐 구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탈수가 막 심해지면서 네.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 계속 유지되면 아주 생명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품으로 그 혈당 수치 조절해야 되는데 식품에는 혈당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당 지수가 높으면은 그만큼 빨리 이 당으로 간다는 거, 혈당 수치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표에 지금 나왔는데 혈당 지수가 글루코스 인덱스라고 해서 GI 지수라고 그러는데 저게 55, 70을 경계로 되어서 55 이하인 경우는 괜찮은 그런 것들이고 네네. 70 이상이 되면 피해야 될 식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GI 지수 55 이하인 경우는 주로 통곡물이라든지 앞서 다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뭐 귀리라든지 보리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GI 지수가 70 이상 되는 것들이 바로 뭐 설탕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이죠. 예. 네. 그러니까 당뇨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혈당 지수가 55 이상인 것들 아까 그 카스테라부터는 조심하셔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주의해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장
환자의 경우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대부분 잡곡밥이 나쁜 경우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 백미가 좋은 질환이 바로 신장지향, 즉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인데요. 네. 이 잡곡밥에 있는 섬유질은 좋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잡곡에는 인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만성 콩팥병의 문제는 이런 미네랄의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쌓이면 몸이 가렵고 뼈가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또 좋은 탄수화물을 계속 강조했지만 과하게 됐을 때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섬유질이 과하면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설하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골다공증 환자들은 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배에서 좀 가스를 만드니까 복통이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서 뭐 위궤양이나 대장궤양, 특히 대장암 수술 이후에 직후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